말씀드린 오늘 수업 주제는 사물 인터넷이고요. 사물 인터넷은 뭐 여러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더 발전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2시간 예정이지만 2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수업이 다음 주가 불행하게도 휴일이더라고요. 그죠? 저는 하고 싶어서 우리 회장님한테 화요일 날 하자. 왜 이게 사물 인터넷 실습을 해보면은 사실 이 사물 인터넷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 걸 다음 주 화요일 날 했더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는 한참 쉬고 자 다다음 주는 이제 사물 인터넷 실습하면서 2번에 걸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뭐 되면 또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뭔지 자 그런 걸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뭐 여러분들 저희 대학원에서도 한 학기 동안 사물 인터넷까지 수업을 하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2시간 2번에서 다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업가시고 사업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니까 개념을 올바른 구축 방법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문상에서 이 글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이제 된다. 사실 되죠, 많이. 뭐 제주도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 초보자도 손쉽게 버섯 재배를 하겠다. IoT 덕분이다. 라고 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자, 뭐 이런 세대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친구가 가져오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효과 보나 마나죠. 이건 뭐. 이제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10만 명 키우겠다. 라고 하는데 좀 말이 저렇게 키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4만 불이 될 것이다. 제가 봐도 이것만 되면은 될 거거든요, 저게. 근데 사물 인터넷 하면은 원조가 이 친구입니다. 케빈 애슈턴 해가지고 MIT의 그 연구원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을 처음 세계 최초로 이제 소개한 친구고요. 사물 인터넷 원조는 뭐 이 친구가 돼 있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는지 같은 거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발전하면서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하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이 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그 캠프에서 좀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그 캠프에서 다 얘기하는 것 또는 지금 미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자 인공지능 산업을 언제까지 자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겠다. 가상현실 발전시키겠다. 무인 자율주행차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하나의 첨단 산업 분야가 되는 거죠. 첨단 산업 분야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셨다시피 2020년까지 중소기업 1만 개를 보급하겠다. 그게 치신 거거든요. 자,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일부 공장층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지만은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대선 캠프건 미래 국가 전략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순위가 25위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 중국이 28위고요. 우리나라는 30위권에 지금 있다. IT 강국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꿔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셨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 제품, 대상, 공간, 개념 모든 것들을 자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네트워킹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현위하학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위하학적 눈에 보이는 모든 시설들, 제품들, 대상, 개체를 다 사물 인터넷 네트워킹 해가지고
자, 그것은 이제 그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네트워킹 되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상에서 데이터를 다 모아주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주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죠.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죠. 데이터를 해석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을 이 CPS라고 하는. 그러니까 CPS 하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CPS를 얘기합니다. IoT 사물 인터넷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 CPS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면 정말 좋거든요. 이제 우리 전지중 일재지 감독님도 자 재즈는 현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가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관객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저 관객은 뇌 속에서 어떻게 뇌를 가상현실과 우리가 네트워킹하게 되면 현실에서 재즈 음악을 가상현실에서 있는 뇌를 통해서 같이 어떻게 동기화하실 수 있느냐에서 예술의 전달 목적을 합리화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됐건 이 CPS라는 개념,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동기화시켜준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의 사람의 행복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 이게 본능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방법론을 이 CPS가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데이터를 다 던져줬거든요. 던져주고 현실 속에서 얘들을 동기화시켜가지고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끔, 사랑을 느끼게끔, 감성을 느끼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초융복합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경계가 다 없어지게 되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4차 산업혁명에 추구하는 거는 슈퍼 컨넥티드 밸류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네트워킹 돼가지고 그것도 초연결이죠. 초연결돼가지고 그 상품, 그 개체가 추구하는 목적, 밸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플러스 서비스가 합쳐진 프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고, 프로비스를 창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사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서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 하느냐면 형이상학적인 만족이죠. 말씀드렸던 형이상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상이고 공간이고 어떤 제도가 됐건 소비가 됐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이라는 것이 제품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개념들, 공간이 됐건 어떤 법률적인 제도가 됐건 어떤 소비라는 어떤 그런 컨슘이 됐건 또 인문학적인 됐건 서비스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인류가 도약하게 되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서 자 도시에서 예술 문화에서 또 헬스케어에서 농업에서 축산업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서 보셨던 대로 그냥 이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경계가 없어지거든요. 경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과 상품, 로봇과 인간, 공간과 현실, 이 모든 것들이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전문가, 비전문가 이 의미가 없거든요. 왜? 비전문가가 하더라도 뒷단에서 인공지능이 다 전문적인 지식을 나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문가, 비전문가도 경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현실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 돼가지고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데이터가 센싱이 되고 모니터링 돼가지고 클라우드라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산업 공간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물들을 어떻게 네트워킹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이 사물 인터넷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지금 인류 생활에 있어서 인터넷 없이는 여러분들이 안 되죠. 사회생활이 지금 아예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물 인터넷 제품을 몇 가지 가지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 최소한도 2개, 3개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사물 인터넷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사물인데 걔들이 인터넷망에 연결됐잖아요. 자, 이래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또 웨어러블 요것은 인터넷 연결됐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또 여러분이 어떤 시설을 책임지는 그 시설들 도시 공간상에서 여러분이 즐겨야 되는 어떤 대상 이런 사물들이 인터넷망에서 한번 네트워킹 시켜보자. 그럼 뭐가 생겨나느냐? 그것이 뭐예요? 4차 산업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거에서 수익 모델 뻔하거든요. 그 수익 모델을 그 수익 모델이 1차원적으로 여태까지 경제 행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고객 만족이고 고객의 감성적인 만족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밸류에서 찾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싫어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망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상현실을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의 꿈속에 그리는 것 또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네트워크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즐기듯이 사물이 인터넷을 즐기게 돼요. 자, 그게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물 인터넷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이것저것 다음 주 배우시게 자,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누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물을 인터넷에 많이 연결한다. 근데 자, 여러분들 저희 최고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돈 안 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최고의 과정 이름이 4차 사업은 컨설팅 최고의 과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주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업 분야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건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서 지금 말씀드린 데 스마트폰 지금 경제 쪽에서는 얘가 황제죠. 스마트폰 하는 애플과 구글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음 그와 같은 제품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 전 세계 모든 사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대상이 되는 제품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야지 마켓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뭐냐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사물 인터넷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잠깐 여기 보시면은 요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사물 인터넷이 물리 공간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을 네트워킹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가상 공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을 다 네트워킹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수대교가 있어요. 성수대교 현실에서 성수대교가 있죠. 그 성수대교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키면 한양대 올 때 성수대교 넘어오잖아요. 내비게이션에도 성수대교 있잖아요. 그거는 가상 공간에 성수대교. 가상 공간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성수대교도 사물 인터넷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물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속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에 있는 사물까지 포함하고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 또는 꿈속에 있는 사람 사물들이 다 네트워킹 시키는 자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꿈속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현실하고 연관돼서 꿈이 꿀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증강현실이죠. 이 가상 공간 전혀 없는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과 연계돼서 가상현실이 나타나는 게 증강현실이니까 증강현실을 포함해서 사물 인터넷의 서비스를 생각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강현실을 포함시킨 사물을 해야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범위를 갖다가 현실 공간, 가상 공간, 증강현실 공간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과 인간, 이 사물 서비스를 모두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열심히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소문이 들리셔가지고요. 이거 지금 저 친구가 동영상에서 앞으로 수업 자료를 링크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2번, 3번 공부 한 사람만 다음 수업 참석하게 할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 이해를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뭔가를 해야지 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친구가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동영상 캡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사물 인터넷 가지고 말씀드린 이제 모든 제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일단 이 친구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 한다, 그죠? 그리고 모든 제품을 무선으로 모니터링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여기 있는 이것들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스마트예요. 이 스마트 그 이제 원인 이유 같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스마트고 여기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인간의 개입 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조절한다,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한다, 벌써 인간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럼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와 사물 인터넷에 인간의 개입이 있다 없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인간 대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사례를 제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여기 웨어러블 밴드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도 이 스마트 밴드죠. 이것도 제가 특허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사업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뭐 템퍼러처 어떤 대상이 되는 걸 센싱을 하죠. 센서를 붙이게 되고 센서를 붙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을 하죠. 데이터를 전달할 때 거리에 따라서 중계기가 들어가고 중계기에서 이제 서버로 들어가 가지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서비스 수익 모델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왜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될 때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의 구조에서 ICBM을 넣어 가지고 I가 어떤 통합, 인테그레이트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서 사물 인터넷이 구성된다 이 뜻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냥 지금 보신 대로 만약에 여기 손목 밴드가 있을 때 데이터를 전달해서 했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 될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만 여기서 서버로 보내줘가지고 지금 내가 체온이 몇 도다. 체온이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체온계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조도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뭐 프레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혈압이라든가 이걸 지금 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쟀다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사물 인터넷에서는 어떤 이제 사물이 있을 경우에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데이터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책상을 사물 인터넷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하고 이거 쉽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을 때 그건 사물 인터넷이 아니고 스마트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 데이터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물을 갖다가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다가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플랫폼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또는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픈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같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옆에 있는 거와 같이 뭐 이렇게 보면은 자, 뭐 비가 온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오는 거를 지가 센싱을 했으면은 주인한테는 비가 온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건 사물 인터넷이 아니에요. 비가 올 거를 예측을 했으면 주인한테는 너 우산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 밸류가 되는가. 사람들이 모니터링 했으면 지금 온도가 몇 도다. 그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가 지금 온도 센서가 이 빌딩에 있는데 얘가 지금 100도를 가리켜요. 이거 100% 지금 화재야 되잖아요. 빨리 여러분 대피하라고 말을 해줘야죠. 자, 그게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일단은 알고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이 분야가 다양하게 모든 분야가 다 되죠. 모든 분야가 지금 보면은 모든 뭐 생산과 소비가 되는 모든 그리고 이제 홈 뭐 가정 그리고 모든 이 토목 건설 분야의 모든 인프라 뭐 교량 터널 뭐 철도 지하철 포함해서 모든 이제 시큐리티나 안전과 경계 보안 국방 또 헬스케어 교통 모든 분야들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물 인터넷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가 되면서 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서 사물 인터넷 4년 전부터 하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끌고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물 인터넷은 일단 제일 먼저 그래도 시작한 게 구글이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을 한 3개를 가지고 있다. 자, 스마트폰, 컴퓨터, 웨어러블인데 자, 구글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지 하니까 구글에서는 이제 안경, 그다음에 신발. 신발 안 신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신발 생각했고 사물 인터넷 안경을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안경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보셨다시피 자,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이 안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깥의 온도라든가 자, 비가 올 찬스, 비가 올 확률 같은 거를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안경 화면에다 얘가 띄워주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 쪽이나 소방 쪽 같은 데서는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뭐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 화재 현황, 지금 위험하다든가 지금 뭐 생존자가 어디 있다 없다부터 또는 전쟁 시에 전쟁 상황 같은 것들을 이 고글에다 다 띄워주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물 인터넷 안경이 이제 하나 이제 상품 모델로 이제 나오지만은 성공하지는 못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고 일단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키도 여러분 2005년도 대한민국 부산 지방의 신발 산업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죠? 그래서 나이키 신발이 한 5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지다가 5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지다가 그거를 갖다가 스마트하게 이제 좀 바꾸니까 한 10만 원대로 올라갔다가 웨어러블 밴드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이거 차고 신발과 연동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운동량이라든가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해가지고 섭생을 지도하니까 지금 이 신발이 23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짜리가 고부가가치 실현하면서 사물 인터넷과 네트워킹 해가지고 제품을 상향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밸류. 이전에 없던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기 걸음수 나오잖아요. 걸음수 나오는 건 스마트고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생각하면은 걸음수에다가 자기 연령에 따른 건강 상태가 들어가 가지고 섭생 지도를 해줘야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냥 자, 나 만보 걸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잤는데 나이가 지금 70인데 거기에 맞는 운동량과 지금 많이 했을 때는 에너지에 따라서 오늘 저녁은 고기 한 점 드시라고 말을 해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또 이제 이 구글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네스트라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 가시게 되면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룸 템퍼러처 조작하죠. 룸 템퍼 조작할 때 이렇게 온도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온도를 조작하는데 구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 회사가 직원이 150명 정도고 연 매출을 한 1,500억 하는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를 3조 2천억에 인수를 해버려요. 미쳤다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니고 구글이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아까 사물인터넷 사업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사람이 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물인터넷에 안드로이드처럼 집에 대한 플랫폼을 사업화하겠다고 해서 이 회사를 그렇게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스마트 홈 사업에 진출한 거고요. 애플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 LG전자도 스마트 홈 사업을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뿐만 건설 개념이 이놈의 건설이건 건축이건 다 노가다라고 생각해. 이분들은 IT를 하나도 모르니까 이분들은 지금 건설 어렵다 하는데 IT 회사는 자기 사업 모델이니까 회사 인수해서 자기 사업력을 확장하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산업 분야가 되는 거죠. 지금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결론은 돈만 벌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 분야를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기 벨킨이라는 회사나 위모라는 회사에서도 뭐 여러분 아시는 이런 이제 그 콘센트 같은 거를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이제 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싸거든요. 뭐 3, 4만 원대면 사거든요. 한국에서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콘센트에다 꽂아 놓게 되면은 이 콘센트가 바로 이걸 놓기만 하면은 이 콘센트를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에다 이거를 꽂아 놓고 여러분 선풍기나 이 램프나 뭐 어떤 전기 제품을 열대 연결시키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을 해요. 이런 제품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실험해 보면 되거든요. 아,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어떻게 됐건 사물하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네트워킹 돼서 자기들끼리 인간의 개입 없이 진화가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똑바로 하고 있나, 진짜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물과 제품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회사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모두가 이제 사물 인터넷 요소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데 이제 스마트홈과 관련해서 이런 회사들이 아까 보셨던 구글의 네스트라든가 자, 벨킨의 위모라든가 통해서 집을 갖다가 이 사물 인터넷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보셨다시피 집안에 모든 센서가 들어가서 이제 자,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 모니터링 한다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 온도를 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온도계를 가지고 조절했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한 달 쌓이고 6개월 쌓이고 1년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드린 인간의 개입 없이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거기서 그걸 갖다가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개념에서 데이터를 지가 분석하고 학습해가지고 지능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지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인간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저분이 뭐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왔다. 녹초가 됐다면 여기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글이 그렇게 하는데 애플도 좀 보다시피 아이홈이라고 하죠. 아이폰 하시다 아이홈이라고 해서 이미 제품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온도가 나와 있고 여기 전기라든가 자 이런 게 다 컨트롤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게 컨트롤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물 인터넷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니터링을 떠나서 모니터링은 기본이고 모니터 떠나서 자기들이 지능적으로 컨트롤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애플이건 구글이건 이와 같이 건설 구조물까지 이와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이제 퇴근은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안에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냉장고한테 묻죠. 지금 맥주가 있느냐, 그 맥주가 온도가 몇 도냐 이걸 묻고 하고 하면은 이 친구가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청소기가 돌아가죠. 이제 청소 로봇이 알아서 돌아가 청소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이 나오고 음악도 이제 여기서 집이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이 친구의 만족인데 그 스마트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이거든요. 자기 부인한테 사랑의 하트를 보내주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는. 결론은 그거라는 스마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인간의 감성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품 자체가 스마트하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성을 어떻게 사업 모델에 설계해 주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이것도 지금 보셨다시피 LG에서 하고 있는 홈챗이라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서 LG 홈챗 치면 동영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도 설명할 때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LG도 전자회사에서 지금 가전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홈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파트 회사들이 SK를 포함해서 LG, KT가 건설회사하고 지금 MOU 맺고 다 이 사업에 진출하잖아요. 건설회사들은 아무도 못하고 전자회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로 사업 모델을 빨리 찾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홈챗에서 나온 거죠. 저 지금 에어컨이 뭐해라고 이제 주인이 묻는 거죠. 이 친구가 물으니까 휘센이 에어컨이 나 지금 쉬고 있다. 에어컨 키라고 하니까 내 지금 29도다. 희망 온도 25도로 해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물 간의 대화죠. 이제 사물이 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업 분야의 제품들도 이와 같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뭐냐면 어떻게가 문제죠. 그죠? 어떻게 싼 가격으로 말씀드린 대로 요 스마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 어떻게 감성적 터치를 해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내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쉬운 예로 제가 이제 일단 냈는데, 뭐 장수 옥돌 침대라는 거 있더라고. 별 5개 선전하는 거. 이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선전이 IoT가 들어가더라고요.
IoT가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이제 이 침대에 지금 그 온도 같은 거, 희망 온도, 설정 온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한 것도 상당한 거지만은 어떻게 됐건 경쟁 회사보다 먼저 빨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침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해놓은 건 잘한 거죠. 어떻게 됐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제품 만드는데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도 요 정도는 뭐 하루만 시간 줘도 만들고 우리 학생 정도면 하루만 만들고 요거 만드는데 재료비만 따지면은 다 쳐도 15만 원 안 들거든요. 15만 원 안 드는데 이게 침대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된다면 당연히 뭐 15만 원 투자할 만하죠.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스마트고 자 이거 사물 인터넷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거기서는 부족한 거고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침대에서 자는 분의 감성적 사랑과 행복을 줄 것이냐 요걸 어떻게 설계해 주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낼 거니까 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요. 여기 4차 산업혁명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침대 자체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드웨어 이 침대 가격에서 이익을 내서 거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5%, 10% 내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5%, 10% 하지 않고 차라리 이 침대를 갖다 원가 내지 공짜로 주고 매달 사용료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고 그 서비스 사용료에서 수익을 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성적 서비스 수익 모델이 뭐냐 이게 제품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스마트가 결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 회사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비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됐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구글에서도 이 구글 홈,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아마존 에코가 있고요. 그죠? 근데 얘들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음성 명령하게 되면은 뭐 TV 켜부터 메일 읽어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인터넷에 네트워킹된 모든 제품과 시설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만 하시면은 얘와 연결된 모든 인터넷에 네트워킹된 시설과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공장이 됐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대구에 가 가지고 오늘 뭐 국제 소방 뭐 학회 하면서 대구에서 큰 행사도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기주연사 하라고 해서 거기 갔다 오나가 자 장애인이 계시는데 시각장애인이 계시는데 지금 화재가 저분들은 시각장애인 이방의 화재라 여러분 눈뜬 비장애인은 다 그냥 도망가면 되죠. 저분도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인공지능 비서가 있으면 야 지금 화재가 났다는 걸 이분한테 음성으로 알려주고 어디로 대피하라 문을 열어라를 얘한테 말하면 얘가 문을 갖다 열거든요. 그거 어떻게 대피하라 얘가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 소방 같은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이제 사물 인터넷이 중간에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제품에서 인터넷에 네트워킹돼서 거기서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 플러스 돼가지고 인공지능 비서 로봇이라는 놈이 또 중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걔가 사물과 인간 간의 중개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꾸 공부했다시피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이 지능화가 돼야 되고 로봇이 돼야 사물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전 시간에 공부하실 센서들이 있지만 이 센서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수업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으셨던 Communication Among Things 해가지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정보통신 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신으로 하더라. 제가 보니까 통신이 아니고 이거는 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말하는 대화. 사물 간의 인간처럼 대화를 하는 게 사물 인터넷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지, 사물 간의 원격 무선 통신은 사물 인터넷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비쿼터스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센서들이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구성 검증 같은 게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센서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내구성 검증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화가 다 이루어져. 이 유비쿼터스 할 때 국제 표준화 없이 했었어요. 국제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되더라도 미국에서 안 되고 일본에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 표준화가 돼가지고 국제 표준화에서 만들게 되면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표준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는 이제 세계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터전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제가 전번부터 강조한 대로 사물 인터넷이 되니까 여기 있는 사물들이 다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죠. 자, 사물 인터넷 여기 차가 있다. 이 차가 있어도 이 차도 사물이니까 쟤들을 인터넷에 어떻게 네트워킹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집 주행이 가능해지죠. 네트워크 주행이라고 하는 군집 주행, 무인 자율 주행이 다 되는 것은 눈앞에 뻔히 오는 미래죠, 지금.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캐터필라라는 중장비가 있건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하는 어떤 그 중공업 제품이 되고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덕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가 들어가는 thinking object가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학습되고 인공지능 분석해가지고 어떤 밸류가 같이 들어간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을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넘겨야 된다. 바로 그런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량에 대해서 전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교량 자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 안드로이드처럼 모든 플랫폼을 갖다가 이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생명체로 만들 수가 있죠. 올게닉 바운더리라는 것은 올게닉이 이제 유기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로 생각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자는 거죠. 자, 교량이 살아있죠. 이게 교량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제가 진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유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놈을 살아있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교량이 진동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진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교량을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진동을 에너지를 하베스팅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바꾸는 걸 저희는 실험을 해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오셨으면은 지하철 터널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굉장히 그죠? 시끄럽잖아요. 그거 에너지잖아요. 그걸 갖다 소음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연할 때 자 관객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떠드는 소음이 있잖아요. 그거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면 돼요. 자, 그건 저희 연구 이미 다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량 자체에서 뭐 바람이라든가 또는 마찰이라든가 진동이 될까 압정이 될까 그런 거 다 하베스팅해서 여러분이 먹는 에너지로서 쓰고 센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교량을 생명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래서 이제 이걸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 토목 분야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뭐 전 세계 최초이자 뭐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죠. 뭐 토목과 전 세계 뭐 MIT가 됐건 뭐 일본의 동경공대가 됐건 토목과에서 IT 하시는 분들이 그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것도 이제 사업 모델이 되는 거죠. 전 세계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교량이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큰 1등 교량이 그 교량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플랫폼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물 인터넷 간단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공기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 실내 공기가 어떠냐, 좋더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셨다시피 이산화탄소,
유해화학물질 TVCS나 미세먼지의 양들이 측정되고 온도, 습도, 일산화탄소, 기압, 소음 이게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제품을 갖다가 그냥 무선으로 여러분 위치에 사무실에 한번 갖다 놓겠지. 제 스마트폰에 지금 요게 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얘들 값을 다 주고 그 데이터를 지가 분석해서 한 개치 줘서 저한테 알람 띄워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제품이 그럼 얼마냐? 지금 이거 팔리는 가격이 20만 원대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제품도 자, 그 정도 가격대에 판다면은 자, 이런 개념을 갖다 여러분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지금 말씀 미세먼지 분야에서 이런 게 이미 제품이 나와서 활성화돼서 뭐 필요하신 분 지금 제 스마트폰에 이거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는 여러분 또 이런 제품도 나와요. 낚시꾼들이 하루 종일 이 낚시찌를 담그고서 있어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못 잡을 때도 많거든요. 고기가 지나가면 이 찌에서 초음파에서 잡수가 울려가지고 고기가 밑에 있을 때는 주인한테 알려주거든요. 주인한테 알려줘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게끔 도와주는 거지.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이와 같이 나오는 게 요게 235불이라고 나왔네요. 우리 정창모 박사님 이거 보시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게 사물인터넷 초기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어떤 특허를 냈냐면요. 자, 우리 저 서해 5도에 북한 애들이 왔다 안 왔다 그렇잖아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 어뢰에 터졌다 안 터졌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야 이거를 염주같이 50m 간격으로 염주같이 해서 서해에다가 딱 깔아놓게 되면은 우리가 육상 경계 시스템이 있는데 해상 경계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현재. 아니, 지금 물고기가 지나가도 지가 잡는데 지가 잠수함이 들어온다 또는 뭐 북한군이 어째 들어온다 이걸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수중 경계과학 시스템을 요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음파를 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특허를 지금 내놨거든요. 그 요거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뭐 농업 분야는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핵심 산업이 되지만은 뭐 많은 기업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 분야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건 이제 SK에서 하는 건데 SK, KT, LG 다 지금 이 분야 스마트팜 쪽에 들어와 있어요. 뭐 앞으로 스마트팜은 뭐 도시농장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죠, 이쪽은. 자, 뭐 우리 최고위가 좀 어느 중에도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또 온실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 어떤 온도 습도를 측정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온실의 문을 열고 닫고 측창을 열고 닫고 위에 그 천장을 열고 닫고 이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SK, KT 다 그걸 하고 있어. 스마트팜에서 국가적으로 얘도 돈 받아 그거 하고 말씀드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지 IoT는 아니거든요. IoT는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다 모니터링 했는데 뭘 전문가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토목과 교수인데도 그 과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끝나는데 조금 이따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바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센서가 있고 자, 무선으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산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죽어도. 그건 스마트다. 스마트보다 한 단계 뛰는 게 IoT, 산물 인터넷이 되는 거니까. 자, 산물 인터넷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원래는 이제 빅밸리 솔라라고 미국에서 나왔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게 되면 길거리 또는 학교 같은 데서 큰 쓰레기통이 있죠. 자,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게 한번 꽉 차고요. 꽉 차고 여기 이제 태양광 에너지 솔라가 있어가지고요. 태양광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여기 추가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꽉 차면 추가 꽉 내려와서 얘를 한번 딱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보통 3번까지 눌러준대요. 그럼 한 번 버릴 거를 3번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3번 꽉 차면은 여기서 쓰레기통 위치에서 빨간불이 뜨게 되는 거죠. 이 쓰레기통 위치에. 그럼 이제 쓰레기 수거회사에서는 얘 빨간불 켜질 때만 가는, 일정하게 가서 벽건 안 벽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빅벨리솔라가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뭐 어느 지자체건 이 쓰레기 사업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연대 학생이 요거 본 떠가지고 그대로 이제 사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한양대도 들어와 있고 연대 들어가 있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차가 수거를 쓰잘데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탄소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주는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사업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사물인터넷 대표적인 여러 가지 상품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뭐 스마트 도어락 해가지고 이제 도어락을 갖다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뭐 열고 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약병에다가 사물인터넷을 붙여놓고 약 먹을 시간을 갖다 미리 알려주고 먹지 않으면 이제 의사한테 바로 연락 가서 주치의가 바로 이제 야단치는 거죠. 그런 거부터 또는 이제 이 사물인터넷 포크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얘가 빨리 먹는 건 제가 이제 가속도까지 측정해가지고 천천히 먹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그 스마트 어장 그 과제를 하면서 했던 건데요. 여러분 그 어장에서 그 물고기를 그 하는 데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데서 센서는 여러분 물과 관련된 건 센서는 4가지밖에 없어요. 수온, pH, 염도, DO, 전기, 전도 요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비전문가가 또 그 양식하는 주인이 수온이 어떻게 됐다, pH, 염도, DO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물고기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그걸 지수라고 했거든요. PC 헬스 인덱스라고 해서 물고기 질병 건강 지수에서 이 센서 값을 가지고 이걸 환산해줘서 점수로 해가지고 물고기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질병이 안 걸렸다. 주인은 그것만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거 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사물인터넷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농장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농장에 있어서도 이 뭐 기온이라든가 땅의 영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실이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제때 자라고 있는 건지 저희는 이제 애플망고 하고 있거든요. 애플망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플망고가 지금 뭐 4,000원에서 7,000원 팔리는데 망고가 제일 비싼 때가 언제냐면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중국 특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2만 원 오른답니다. 그럼 이 그 생육 조건을 조절해가지고 1월 달에 딱 수확하게끔 하면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분석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모니터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도 저희는 인공지능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어장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이 사물인터넷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인터넷 도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셨다시피 중국이 참 잘해요. 좀 요새 북핵 문제, 롯데, 사드 문제 좀 징그러운 애들이지만은 어떻게 됐건 시장 자체는 참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사물인터넷 도시 해가지고 뭐 얘들은 뭐 한 200개 도시를 사물인터넷 도시를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되고 얘들도 신문에서 얘기 플랫폼. 자, 스마트 도시의 사물인터넷 스마트 도시의 플랫폼이 뭐냐는 거죠. 이거 전 세계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플랫폼처럼 전 세계 모든 지자체 사물인터넷 플랫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연구실보다 잘할 데가 없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하셔도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물인터넷 하는데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oE라고 하죠. IoE라고 하는데
IOE는 Internet of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에서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시스코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다국적 회사인 시스코에서는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안 하고 everything을 붙여서 IO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OE 해가지고 우리가 IoT 할 때는 사람, 사물, 서비스인데 얘들은 데이터를 집어넣죠. 데이터가 집어넣고 프로세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everything에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이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만 쓰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터넷망에 연결돼서 스마트해졌다고 그것이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이제 좀 기술적으로 조금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려면 이제 좀 내부를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자, 서버에 연결시켜야 되고 결론은 서버에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터넷망에 물릴 거냐, 또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쟤하고 대화를 할 거냐. 자,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 하나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거 쉬워요. 그거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침대를 전국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전국에 침대가 지금 파는 게 100만 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자, 이게 해외로까지 나갔네? 자, 그럼 해외에 나가 있는 침대 포함해서 1000만 개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 배우신 두 번째 주에 배우신 대로 이 사물들을 주민등록 번호를 줘야죠. 그래서 이제 뭐 태그가 붙어야죠. 태그가 붙어서 뭐 RFID가 될까 NFC가 같은 태그가 번호가 붙거나 IP USN이라고 하는 USN에다가 IP 주소를 줘가지고 개체 번호를 줘야죠. 그래서 그 개체 번호를 가진 사물을 일단 서버상에다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쉬운데 이게 수백만 개가 됐을 때 이제 등록을 해는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데이터 서버에서 등록부터 해가지고 얘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가공하는 엔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엔진이 들어가서 그 엔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ML이라고 하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HTML 랭귀지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하게 될 때. 그 HTML 랭귀지를 가지고 일단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프로토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게 무척 많아요. 그걸 TCP/IP라고 하거든요. 근데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HTTP라고 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과 연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URL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가지고 사람끼리 인터넷 하듯이 사물끼리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사람은 복잡하게 동영상도 봐야 돼, 야동도 봐야 돼, 별짓 다 해야 되지만 사물은 걔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TCP/IP가 필요 없이 간단한 인터넷 프로토콜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이제 MQTT라는 프로토콜이고 여러분 또 다른 뭐 코앱이라든가 다른 인터넷 프로토콜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망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칩을 그전에는 센서가 있으면은 센서를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센서에 인터넷 프로토콜만 집어넣게 되면은 센서단에서 바로 인터넷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센서는 사물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물을 인터넷망에 물리려면은 인터넷 프로토콜 칩만 붙여주게 되면은 인터넷망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인터넷망만 올라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얘가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통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사물하고 아까 봤다시피 사물하고 내가 통신을 하려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게 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루투스 칩을 갖다가 또
센서에다 붙여주게 되면은 사물이 인터넷망에 물리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 자체가 이제 차이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할 때는 기존의 그 센서가 틀린 것이 센서 모듈에 인터넷 프로토콜과 통신 프로토콜이 따로 들어가 주는 거죠. 이전에서는 유비쿼터스 할 때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이 인터넷망에 올라갈 수 있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 좀 사장님이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기계를 사물 인터넷에서 하고 싶다. 커피 추출기를. 이 커피 추출기가 100만 개가 있다. 자, 100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플랫폼에서 다 등록을 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2군데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의 대표인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개발한 게 이 코모스라고 있습니다. 이 코모스라는 IoT 플랫폼이 있어요. 이건 이제 IoT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oT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은 말한 대로 어떤 제품 하나를 그냥 사물 인터넷 하는 거는 그냥 센서 붙여놓고 스마트폰을 컨트롤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자, 수백만 개, 수백 개를 컨트롤하고 전국 단위에서 마케팅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만들어 놓은 대로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든 코모스라고 하고 또 하나 만든 것이 이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만든 게 마이다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다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부기관에서 만드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쓰려고 하면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플랫폼에 이제 물리게 되면 이건 다 오픈 플랫폼이에요. 오픈 플랫폼이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가 전자부품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커피 추출기를 사물 인터넷 하고 싶다. 거기다가 아이디를 다 주고 이 플랫폼으로 들어가 가지고 등록만 시키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개발할 때 얘들한테 수백억 수천억 줬거든요. 근데 이제 두 제품의 차이가 있거든요. 전자통신연구원은 얘도 이제 유비쿼터스도 물론 잘했지만은 이 사물 인터넷에다가 추론 기능까지 집어넣었어요.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얘들하고 차이점이.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결론을 뽑아내는 게 추론이잖아요. 시멘틱 웹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웹 3.0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웹 하는 거 월드 와이드 웹 1.0이죠. 그냥 더 웹 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이메일하고 뉴스 보고 하는 거 웹 1.0입니다. 그 웹 2.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셜 웹이라고 하거든요. 자, 웹 2.0은 소셜 웹 해가지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자,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게 웹 2.0이에요. 그걸 소셜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싫어도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양방향으로 대화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자체가 다 웹 2.0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걸 소셜 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폭우가 왔다. 여기가 지금 침수됐다. 스마트폰에서 딱 누르면은 시청에서 바로 어느 지역이 침수됐다가 여러분만이 올린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올려주게 되면은 서울시 지도상에 침수 지역이 한 번에 다 표시되죠. 이게 웹 2.0입니다.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게 웹 2.0 소셜 웹이거든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그 태풍 카탈리나인가요? 그 태풍이 저 뉴욕주를 휩쓸어 가지고 전기가 다 나가고 주유소가 다 셧다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스를 사려고 가스 스테이션에 줄을 섰는데 자, 하루 종일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내가 딱 가니까 가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모든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지금 가스 주유소에 가스 현황을 다 한 번에 올려놓으니까 뉴욕주의 가스 스테이션의 가스 현황과 앞으로 몇 대까지 된다는 정보가 다 공유돼 있죠. 이게 뭐예요?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스마트 국가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시민이 정보를 공유해서 최적화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과 건강과 방지 안전을 하는 걸 커뮤니티 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맵을 구성하게 되면은 도시가 관리 자체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걸 웹 2.0 소셜 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웹 2.0에서 데이터를 양방을 공유를 했는데 그 데이터에서 어떤 결론을 갖다가 추론까지 하는 거, 이걸 웹 3.0 시멘틱 웹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시멘틱 웹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병환하고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은 조병환이 여러 명 떠요. 그런데 조병환 교수 치게 되면은 바로 한양대학교 어렵게 딱딱딱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2개, 3개 주니까 거기서 추론을 해가지고 요 사람이다 딱 말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시멘틱 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여러분 컴퓨터 상에서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제품과 시설에서 데이터를 막 들어오는데 웹 자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가. 추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거 웹 3.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포탈을 갖다가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시멘틱 웹을 하게 되면 추론까지 할 수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웹 4.0 이제 추구하는 건 인텔리전트 웹이거든요, 이게. 자, 인텔리전트 웹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서버 컴퓨터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지가 알아서 이제 정보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웹 4.0을 추구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커머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통신연구에서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시멘틱 웹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거의 작동을 지금 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 정보통신기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연구비 줄 때는 참 잘해요. 600억 받아서 이거 개발해도 그럼 그 3년 했는데 이게 아마 3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 사물인터넷 그 전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연구비 3년 끝나면 국가에서 연구비 더 안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연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들이 그 돈 쓴 거 국민 세금을 쓴 거 자기 돈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국회 가서 제가 막 야단치거든요. 근데 이제 커머스는 이 시멘틱 웹이 들어가서 조금 고쳐주고 하려다 그러다 좀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마이다스는 이제 그런 기능을 뺐어요. 그런 기능을 빼고 이제 데이터를 다 등록시키고, 그것까지는 잘 돼요, 얘가. 데이터를 다 등록시키고, 그거를 지가 분석해가지고 또 다시 그 기계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웹 2.0 개념까지는 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95% 정도까지는 그래도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SKT가 요즘 사물인터넷 사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SKT가 KT하고 요거는 애틀이고 요건 전자통신연구원이고 요건 KT라고 해서 이건 정보통신산하고 얘는 산자부서관이죠. 그 전자부품연구원. 이쪽에서 만든 건 마이다스가 되죠. 여기 원장님도 IT의 인데도 저희 최고위원장 나오셔서 이거 잘 들으셨죠. 자, 마이다스라는 게 있다. 이건 이제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 해가지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어떤 제품이 됐건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제품들을 이런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요 나와 있는 요 센서를 붙이면 요 센서가 알아서 이제 인터넷망에 물려주고 스마트폰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계기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로 들어가가지고 서버에서 아까 100만 대가 됐건 전 세계가 됐건 모든 걸 관리를 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어떤 국내, 국제 이 시장에서 수백만 개 대상이 됐을 때는 플랫폼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국방에다 이걸 쓸 수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시면 오픈 플랫폼이거든요. 야, 국방에선 생명이 보안인데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보안이 생명일 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 원우 중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정말 사물 인터넷의 사자도 모르시던 분이 이 수업을 듣고 IT 회사 하시던 분인데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플랫폼을 이렇게 해주고. 근데 뭐 2천만 원 정도 와서 자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되죠. 근데 이게 IoT가 앞으로 할 게 무척 많은데 그 요소 기술들에 되고 안 되고 사실은 그건 최고 전문가는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한 얘기고요. 국가적으로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나마 가지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다. 근데 지금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얘들은 플러스 인공지능까지 다 들어가서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이것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에서 지금 세계 순위가 30위로 떨어진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 플랫폼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 구조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물에다가 요 센서 모듈만 붙이면은 자동으로 이 플랫폼에 사물 인터넷 오픈 플랫폼에 연결이 돼서 알아서 이제 데이터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형광등이라든가 또 선풍기라든가 뭐가 됐건 껐다 켰다 뭐 하는 거 같은 거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코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코딩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쉽게 뭐 전등 껐다 켰다 선풍기 껐다 켰다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하는 것들이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응용하시면은 사물 인터넷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했다 하더라도 자, OS가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 OS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 뭐 나노큐 플러스라는 게 여기 아까 애트리에서 개발한 이제 나노큐 플러스가 있고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타이니 OS라는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의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모르시니까 업주한테 맡기면은 업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지 문제점을 해결 안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아시고 사물 인터넷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센서부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센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3주차 수업에서 이미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이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에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걔들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붙어 있는 센서들이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 센서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왜 검증이 안 된 놈을 쓰면은 제품의 신뢰성에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기존에 나와 있는 센서들을 어떻게 사물 인터넷 센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검증됐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희 한양대학교 제가 컨설팅 할 때는 검증된 제품 가지고 거기다 사물 인터넷 모듈을 붙여가지고 쓰니까 뭐 신뢰성 문제는 해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자,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센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본, 갈릴레오. 이게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센서들입니다. 지금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냥 사물 인터넷 센서 모듈 하면 아두이노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아두이노, 라즈베리, 비글본, 뭐 갈릴레오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 사물 인터넷 센서 보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아까 그 침대 같은 거 또는 여러분의 전등, 여러분의 뭐 어떤 제품이건 얘들 가격이 3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다 들어오거든요. 얘만 갖다 붙여놓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 제품이 자동으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는 건 쉬운데 아까 말했듯이 플랫폼에 연결시키고 OS가 들어가고 통신 커뮤니티 프로토콜과 인터넷 프로토콜가 작동되게 해주고 중요한 건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를 보게 되면요.
이탈리아하고 영국 쪽에서 저 아프리카 빈곤국들이 이제 컴퓨터 컴맹들이 많으니까 컴퓨터가 비싸니까 컴퓨터를 싼 걸 보급하자라고 해서 CPU가 작은 이런 컴퓨터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컴퓨터가 다 되네. 컴퓨터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그 목적으로 컴퓨터를 싸게 공급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10만 개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공급하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아니라 사물에다 붙이니까 컴퓨터 망에서 인터넷 망에 몰려서 사물 인터넷이 되더라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10만 개 만드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대표 센서가 돼가지고 지금 뭐 1000만 개 이상이 팔리고 있는 센서 모듈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센서도 있고 아두이노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요거보다 조금 뭐 퀄리티가 조금 좋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글보이라는 것도 있고 갈릴레오 IBM 쪽에서는 이제 갈릴레오 이걸 만들었고요. 인텔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다음 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제 직접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을 해가면서 사물 인터넷을 뭐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것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사물 인터넷에서 어디 가서 할 때는 이 아두이노 이게 이것만 있으면 어떤 대상을 사물 인터넷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 여기서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국방 할 때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자, 탱크건, 전투기건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전투 국방에 있어서 모든 무기 체계 이게 다 사물이잖아요. 사물 인터넷 정말 아주 최적의 시장이에요. 국방은.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 소총, 뭐 사물 인터넷 탱크, 사물 인터넷 뭐 별거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3만 원짜리 붙여가지고 몇백억짜리 무기에 신뢰성을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그럴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는 그냥 테스트베드용으로서는 쓰고 제품의 질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는 이런 보드를 만들어도 돼. 만드는 건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프로토콜과 통신 프로토콜, 센서 모듈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CPU가 여러분 지금 우리 저 갤럭시 A 같은 경우는 CPU가 옥타코어가 들어가서 보통 이전에 갤럭시 처음 버전에 보면 머리가 한 16배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센서에다가 얘한테 고급 기능 다 집어넣으려면은 머리 좋게 CPU만 좋게 해주면 되거든요. 전투기를 만드는데 10만 원짜리 붙여가지고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상을 어떤 제품으로 할 거냐 생각해서 사물 인터넷 센서 모듈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이제 아두이노 가지고 실습할 때 제가 다음 차 수업에서 요거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물려가지고 뭐 제품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 드론이 됐건 어떤 장난감 자동차가 됐건 요거는 이제 여자들이 좀 목걸이에다 요 펜던트를 차가지고 심장 뛰는 거에 따라서 요 LED가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두이노에서 보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두이노 우노라든가 아두이노 듀부터 레오나르도부터 여러 가지 이런 센서가 종류가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의 대상의 성능과 그 기능에 따라서 센서 종류를 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맞는 센서를 붙이는 거죠. 이건 센서 보드고 여러분이 온도를 재고 싶다. 온도 센서를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동작 센서 붙여주고 가속도 센서 붙여주고 pH 붙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텔망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것이 좀 뭐 품질에 있어서 좀 그럴 때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센서를 만들었죠.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이제 64비트 하게 되면은 뭐 머리가 보통 4배 더 좋은 놈이죠. 그래 가지고 뭐 상당히
고가의 제품 만들 때는 이 정도 센서가 들어가서 하게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센서를 저희는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셨다시피 센서가 있으면은 일단 센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물을 통신망에 어떻게 붙일 거냐, 접속망, 서버에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사업한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얘가 물건이 팔려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건은 제주도에 가 있는데 서버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다.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 있고 인터넷 다 하시듯이 지들끼리 또 인터넷망에 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되고 무선망이냐 통신망이냐 여러분들이 해외 갔을 때 와이파이냐 LTE냐 차이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LTE는 통신이니까 여러분 통신료 내고 쓰는 거지만은 무료 카톡 전화하려면 와이파이 되는데 찾아가듯이 이 센서들도 어떻게 통신망을 쓰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갖다 LTE 통신망에 물려버리면 이 데이터 가격을 여러분이 다 내야죠. 수수료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따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방 같은 경우에 저 전방 GOP에 갔는데 뭐 기지국이 어디 있어요? 야, 10km, 20km, 30km LOS가 나오지도 않는 데서 사물 인터넷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 프로토콜에 들어가서 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가죠.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측정하고 다 해석하고 해가지고 서비스 모델이 나오는 자 이런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아까 코머스와 마이더스가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국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제스퍼라든가 엑시다, 자이블리, 에릭슨, 올조인, 싱주워크 뭐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수십 개가 더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요가 조금 제가 봐도 얘는 지금 제가 볼 때 신뢰도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그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50%밖에 안 되고 얘는 그래도 90%까지는 저 볼 수 있다고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죠. 좀 불안할 때는 차라리 얘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외국 거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좌우지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들을 갖다 써도 되고 또 필요하면은 뭐 개발하셔도 뭐 큰 문제 없거든요. 개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은 나와 있는 거에다 데이터 관리를 다 등록하고 그죠? 여러분 대상에 대한 사물을 등록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플랫폼을 써줘야 되고 그 전 단계에서 통신 프로토콜이 여기 나와야 되고 센서 프로토콜이 여기 나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다시피 아까 구글 홈 네스트라는 그게 나와 있고 LG 홈챗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서비스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써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서 소비자를 공략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설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하나 예입니다. 오라클에서 나온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센서단이 있고, 자, 센서가 있으면 데이터를 다 중계기를 통해서 이 서버로 다 보내거든요. 서버로 가게 되면 서버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디바이스 아이덴티티를 하죠. 디바이스를 등록해 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수백만 대가 있을 때 각각을 등록을 다 해줘야죠. 자, 등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들어오게 하고 그 접근망을 다 구축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인 서버 플랫폼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이쪽 다시 와서 이 사물을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어하는 게 액추에이터가 여기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메인 서버가 이 사물을 다시 제어를 하고 그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서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얘가 두뇌 역할을 하면서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구조체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제품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오픈 플랫폼을 써도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방 쪽에 저희들이 좀 많이 했는데 뭐 너무나 신나더라고. 이쪽에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탱크부터 아까 말씀드린 모든 무기 체계가 사물이게 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네트워킹 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전쟁 4.0 개념입니다. 전쟁 4.0 개념에서는 뭐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드론이 이제 이게 뭐 자동차도 지금 무인 자율주행에서 군집주행으로 들어가거든요. 군집주행은 자동차가 수백 대가 네트워킹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는 게 군집주행이거든요. 근데 드론을 군집주행 시키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300개까지는 군집주행을 자기들 시켜요. 300개를 시키면서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목표를 향해 가서 목적을 달성시키거든요. 누구를 죽여라고 하면 지가 가서 죽이고 또 뭘 살포하라면 살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개념이 싹 바뀔 수 있는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고 그건 이제 국방할 때 우리 또 이제 예비역 계시니까 제가 한 주는 국방에 대해서 한번 할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 무기 체계를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하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픈 플랫폼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기 체계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라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실 같은 데서 온실에서 저희들이 이 과제 할 때 그 전자품 연구원 얘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 플랫폼을 써가지고 이 과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센서들이 이게 들어가고 이 직비통신 프로토콜을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 과제 농업 쪽에서는 온실을 이와 같이 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자 이건 뭐 교량 같은 데서 이제 철도 교량에서 이제 지능화 시켜서 4차 산업혁명을 깨는 자 그걸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가 다 가속도라든가 센싱값이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교량과 기차, 교량과 영무원, 교량과 엔지니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석사 학생이 개발하면서 졸업한 거거든요. 뭐 실제 작동이 되고요. 사물 인터넷으로 실제 지가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요거 하는데 요 센서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만 원 이내면 되니까 뭐 연구비 없이도 이 정도는 개발할 수가 있죠, 저희가. 자, 이제 결론 또 이건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이 초기에서는 통신망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LTE를 쓰느냐, 블루투스 쓰느냐, 와이파이 쓰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거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 통신료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온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라라는 게 있고요. 로라가 롱 레인지입니다. 롱 레인지. 롱 레인지 로라 솔루션과 NB-IoT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로라라는 거는 이제 SK텔레콤 요걸 쓰거든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그 군대에서 쓴 무전기 주파수 대역을 공짜로 쓰잖아요. 그거는 비면허 제약을 쓰기 때문에 비면허 주파수 대역 되니까 통신 비용이 없으니까 데이터 다 보내는 다 공짜예요. 그거 좋죠, 그죠? 이제 전선 속도라든가 얘기했죠. 지금 보셨다시피 배터리 여기 5년이나 돼 있는데 배터리가 10년 이상 되고요. 이 거리가 최대 100km, 개활지 15km인데 보통 한 10km까지는 문제 없는 거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km 안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자동으로 되니까 만약 국방에 쓴다 하더라도 10km 이내까지만 중계기만 갖다 놓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SK에서 이미 전국에다 구축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신 프로토콜 쓰게 되면은 전국 단위의 이제 사업을 통신 프로토콜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자, SKT가 이렇게 나가니까 KT, LG, U+는 이제 NB-IoT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네로우 밴드입니다. 네로우 밴드 해가지고 저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저주파수 대역을 써가지고 쟤는 이제 LTE 기반으로 해요.
LTE 기반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통신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 통신망을 쓰니까 통신비가 얘는 들어가죠. 근데 통신비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전형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는 안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제품 쓰더라도 1년에 뭐 500원 뭐 나올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뭐 얘보다 조금 아까 MBIT 얘보다 조금 더 나와도 얘도 뭐 그렇게 무리할 정도 몇만 원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신 쪽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셨다 대기업이 SKT건 LG건 KT가 자기 수익 모델이잖아. 이 통신에서는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서비스 모델 이제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모든 게 다 되니까 여기서 수익을 찾으려고 이런 망을 자기들 인프라를 구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두 가지에서 지금 NB-IoT가 있다, 로라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여기까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 RFID 배우셨잖아요. RFID에 코드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도 사물 인터넷 코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OID 주소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수백억 개가 사물 인터넷 대상이 되는데 주소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갖다가 이와 같이 IoT, OID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조사, 모델 넘버, 시리얼 넘버 요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몇백억 개, 몇천억 개라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물 인터넷 주소 체계를 붙일 수 있다. 이게 OID 주소 체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뭐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공부를 하시니까 머리에 쥐가 나시니까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니까 또 여러분 머리를 또 내진탕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말씀드리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차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실습하고 나머지 하면서 이제 이 수익 모델이 좀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는 것들 공부하고 사물 인터넷 실습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휴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니까 항상 와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아시는 분 죄송하지 없어요. 바깥에. 이렇게 조각조각 아시는 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하시는 게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자주 주시고 와서 상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다음 자 여기서 하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요? 질문 하시죠.